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국제부장 최명수입니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바이든 사태로 요동치는 미국 대선을 짚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대통령 후보직 사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유세중 총격에 이어 바이든 사퇴 발표로 오는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세가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미국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둔 시점입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성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통령이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재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기간 동안 오로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나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주 후반 나의 결정에 대해 더 자세히 국민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재선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특별한 파트너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날 성명 가운데 여러분의 대통령이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라는 대목은 마치 대통령 퇴임사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한 뒤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 만 59세인 흑인 아시아계 여성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새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자동으로 대선 후보직을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대의원들의 선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사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3월 5일 슈퍼 화요일이죠. 민주당, 공화당이 모두 사실상 대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별로 예비선거를 치른 뒤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지난 3월 5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총 16개 주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고 사실상 대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만 81세 바이든과 78세 트럼프의 고령자 대결 구도가 일찌감치 확정된 것이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오차범위 우세를 보이긴 했지만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번째 대선 TV 토론, 여기에서 판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종일관 여유롭고 활기찼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낮고 쉰 목소리에 집중력을 잃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결과 1에서 2%포인트 차이였던 박빙의 차이였던 각 언론사의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4에서 7%포인트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주요 기부자들까지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주 유세에서 피격을 당하면서 바이든 사퇴 요구가 잠시 수그러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 18일 끝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바이든 사퇴 여론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부통령까지 사퇴를 종용하면서 결국 현지 시간 일요일인 21일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양당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퇴를 환영하면서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새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내달 19일에서 20일까지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개방형 약식 경선의 룰을 정해야 합니다. 최대 경합지역인 오하이오주가 규정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7일에 맞추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CNN에 따르면 제이미 해리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후임 후보 선정은 당의 확립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국민들은 다음 절차와 향후 후보 지명 과정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마냥 호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강점으로 뽐내왔는데 젊은 후보와 맞붙을 경우 고령 우려가 집중적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을 향한 고령 리스크 공격을 해왔지만 이제는
수성을 해야 될 입장이죠. 그럼 누가 바이든 후임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까요? 바이든 사퇴하면서 만 59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방형 약식 경선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바이든 지지를 확보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리스 부통령은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사전 거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해리스가 공동 명의로 모아온 약 1억 달러의 후원금 문제도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잠룡으로 평가되어 온 백인 여성 지도자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백인 남성 지도자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경선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역대 부통령들에 비해 인기가 낮다는 점과 초반기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고려한다면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를 지지했지만 오는 8월 22일 결정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의원들의 선택은 과연 어떨지 주목됩니다.